앞서 보신 것처럼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 됐습니다. 집에서 관리가 잘 될지, 그렇다면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집에 있다가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 잘 대처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집에 머물면서 지급된 장비로 체온과 산소 포화도 등을 직접 측정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하루에 두세 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요. 심각한 상황이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지난달엔 재택 치료를 받다 이송이 지연돼 숨진 60대 환자도 나왔고 이달만 해도 20일까지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6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송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병상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병상이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집에 있으면 집에 같이 사시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감염의 무방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재택 치료는 사실상 동거인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동거인은 병원 진료, 쓰레기 배출 등 필수 사유일 때만 외출이 허용되고요. 출근과 등교는 불가능합니다. 재택 치료자는 1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열흘이 더 추가돼 최장 20일간 못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 모두가 일터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출근 금지가 부담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현재 생활지원비는 한 달 기준으로 4인 가구 126만 6,900원인데 얼마나 더 늘릴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먹고 살 당장 라면 살 돈도 없다. 생활지원금 조금 지급하는 거 검토해보겠다. 그거가 하나 말고는 대책이 가족 간 감염은 방치하는 거죠. 네, 방역당국은 학생도 격리 기간 동안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옆집 사는 분들도 걱정이 많겠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확진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집단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이제 진료를 위해서 외출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때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 등 이른바 4종 세트 착용을 권고하고 또 센터까지는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 택시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동거인도 제한적으로 외출이 허용되고 또 승강기 등 공동 이용 시설을 통한 아파트 내 집단 감염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이 더 좁은 경우 더 밀접하게 지내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다음에 그 안에 공기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침하면 둥둥 떠 있는데 그 안에 노출돼서 또 걸릴 수도 있고.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재택치료라는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는데 이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